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라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티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맵을 이용해서 실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타임빌라스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m 앞 동남보건대 사거리에서 대평고등학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70m 앞 우회전입니다. 아래쪽에 좌회전하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 사거리에서도 좌회전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티맵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앞쪽에 카메라가 있다고 표시는 나오지만 보통 이 카메라가 있으면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정보 수집 구간이라고 나오죠. 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교통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그냥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선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오네요. 이 차선 정보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차선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정보를 미리 보고 확인을 하고 운행을 하시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지하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하도로 진입하는 차선이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좌측 2차선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티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바뀌거나 진행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경우에는 노란색 포인트로 해당 지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진행 중에도 금방 지도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개 차선에서 좌측 2개 차선을 이용하라고 나오죠.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이 티맵은 다른 내비게이션 앱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요. 지도 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맵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맵으로 검색하셔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티맵 실행합니다. 티맵을 실행하시면 다양한 티맵의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이 티맵은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대리운전이라든지 렌터카라든지 대중교통,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민생 소비 쿠폰 이용 가능 매장을 검색할 수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민생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상 갔는데 민생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확인을 해보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티맵 랭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요즘 사람들 방문이 많은 곳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우도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의 장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매장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수원점은 현재 웨이팅이 15팀이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웨이팅이 몇 팀이 있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별점과 후기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수원점은 별점이 4.5점이고 후기가 5,600건이나 되네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의 주차라든지 영업 중 상태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예약 웨이팅만 선택을 해놨는데요. 나머지도 이용을 하시면 이런 관련된 정보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내리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주차라든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 렌터카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내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근 목적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즐겨찾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터치해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를 즐겨찾기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나 회사는 매번 방문을 하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미리 등록 버튼을 누르고 등록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등록을 할 때 주소를 일일이 입력해도 되겠지만
상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집이나 회사 이외의 장소들은 아래에 있는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맵 랭킹, 민생 소비 쿠폰, 실내 피서지, 주유소, 주차장, 그 외에 생활 편의 정보들을 전부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미리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미 아는 길을 갈 경우에는 꼭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죠. 자, 그럴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아도 도로 정보라든지 교차로 정보, 과속 단속, 속도 제한 등의 정보를 알려고 한다면 입력창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주행 상태로 지도가 바뀌게 되죠. 자, 주행 상태 지도는 평면적인 지도가 아니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아래로 당기면 평면 상태의 지도가 되고요. 손가락 2개를 화면에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면 입체 지도가 되죠. 이제 특별한 목적지 없이 주행하는 도로 상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지도를 회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소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현재 위치부터 지정을 해줘야겠죠. 기본적으로 내 위치는 여기 나오고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로 나오는데요. 지도를 움직이다가 현재 내 위치가 다른 곳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좌측 하단에 있는 내 위치 버튼 누르면 내 위치가 지도의 중앙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창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 대표적인 건물이나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아래쪽 우측에 있는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서 순서대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롯데월드로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 누르시고 송파구 누른 다음 차례대로 주소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지도를 선택해서 지도상에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 직접 음성으로 검색할 수도 있죠. 마이크 누른 상태에서 검색해 볼까요? 롯데월드.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롯데월드 잠실점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실제 이용을 해보시면 주소를 일일이 찍어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려진 건물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음성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창이 나왔죠. 지도 중앙에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화살표 표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위쪽에는 앞에서 어디로 회전해야 되는지 또는 직진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앙에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 표시판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의 경우는 방지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죠. 223m 앞에 방지턱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쪽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안내 표시가 지금 현재 운행해야 되는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표시는 이 운행 정보 다음 운행 정보가 되겠습니다. 180m 앞에서 우회전을 한 다음 다시 63m 앞에서 우회전인 거죠.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전체 경로를 표시를 해주는데요. 초록색은 원활, 노란색 부분은 지체, 그 다음 빨간색 부분은 정체가 되겠습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대로 막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 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행 중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내 볼륨 조절이라든지 맛집 검색이라든지 주유소를 찾아달라든지 경로를 추가해달라든지 다른 경로를 탐색해달라든지 이런 명령들을 운행 중간에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재탐색해주세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했어요. 경로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유소.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3번. SK 의왕 서울 방향 셀프 주유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경유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운행 중에 주유를 해야 될 때 운행하면서 주유소를 찾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미리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해놓고 운행을 하시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됐다고 1번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은 경로를 취소해 보도록 할까요? 경유지 취소해 주세요. 경유지를 삭제했습니다. 롯데월드 잠실점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1번 경유지 취소됐죠? 이 T맵 내비게이션이 음성 인식 부분에서는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기능을 보여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요청을 다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전체 경로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에서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게 되죠. 이때 확대해서 막히는 곳도 확인할 수 있죠. 손가락 2개로 막히는 부분을 터치해서 손가락을 벌려주게 되면 그 부분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는 어때요? 공사 중이네요. 공사 중 버튼 눌러봅니다. 구룡터널 교차로 앞에서 지하철도 남측 방향 도로 공사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CCTV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교통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누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막히고 있죠. 여기 차량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삼전역도 막히고 있죠. 여기 CCTV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막히고 있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막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정체라고 나오더라도 실제 이렇게 CCTV를 확인하시게 되면 많이 막히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에서 막힌다고 나오면 CCTV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움직이시다 보면 여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점선이 보여요. 이건 뭘까요? 이건 앞으로 내가 진행해야 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여기 있는 점선 방향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위치의 방향이 이 점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이동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여기 현 위치로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다가 현 위치로 돌아가셔야 되면 언제든지 현 위치로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터치해서 움직이면 우측에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2D와 그 다음 3D, 그 다음 N 버튼을 누르면 북쪽 방향이 위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겠죠. 자,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지도의 북쪽은 위쪽이죠.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D나 3D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중앙 부분에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지도 모드를 바꿔서 볼 수 있죠. 항공 지도는 항공 사진으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교통 정보라든지 CCTV,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등도 지도상에 표시가 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도상에 나오는 것이고요. 파란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꺼지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이용하시는 기능만 켜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교통정보는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CCTV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있는 위치 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변 주유 충전이라든지 주차장, 음식점, 전체 보기를 누르면 그 외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도상의 표시는 되지 않고요. 목록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충전소를 선택하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 충전소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지도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일반 도로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현재 위치가 번갈아 가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리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착 시간을 누르시면 남은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운행 중에 도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중간에 새로 고침 버튼을 한 번씩 눌러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측 하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미디어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길 안내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운행 중에 다른 경로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운행 중에 화면을 터치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경로는 마이크 버튼만 한번 누르시고 다른 경로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다른 경로 알려주세요. 몇 번째 경로로 안내할까요? 최단 거리 선택하겠습니다. 최단 거리 경로로 안내할게요. 오후 5시 13분에 도착 예정이며 경수대로 중앙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다시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도착 공유를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경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경로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여러 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로 여러 대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이 공유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일일이 통화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설정 들어갑니다. 자, 화면 자동 회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주행선 교통정보 항상 표시 여기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속도 반응 지도도 체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누구 사용하기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꺼져 있으면 경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안내 종료라고 나오죠. 자, 이 안내 종료도 음성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안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 종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 메뉴에서 마이를 누르게 되면 현재 내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 혜택 받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 여러분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하시고 차량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운전 점수를 통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하고 보험 혜택 받기 누르시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내 차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차량 번호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내 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등록을 하신 다음 하단에서 카라이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혜택을 누르시게 되면 보험사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전부 나오게 됩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운전 점수로 27.2%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삼성화재는 28.6%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신차를 구매할 때라든지 차량 용품을 구매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실 때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등록하시고 운전 점수를 높여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시 마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T맵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지도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운행하는 지역의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시작한다고 나오죠.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운행하실 때 데이터 소모량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티맵 이용할 때의 데이터 이용 요금은 무료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티맵을 이용을 해도 데이터 요금은 그대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길 안내에 자동차 아이콘이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내 자동차의 아이콘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아이콘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매번 이런 아이콘이 식상하시면 자동차 모양으로 바꿔서 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길 안내 부분에 교통정보라든지 실시간 경로 탐색, 교통신호 안내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기능은 서울 일부 지역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에서는 도움은 많이 안 되지만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체크해 놓고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티맵을 이용하다가 보면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도가 자동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화면 자동 회전에 체크가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내가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설정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꺼져 있는 것들은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 설정이 있는데요. 지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글씨 크기라든지 건물 높이들을 내가 바꿀 수가 있죠. 글씨 크기를 크게 바꾸면 글씨들이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고요. 글씨 때문에 도로를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글씨를 작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건물 높이도 실제감이 있게 높이를 높게 낮게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도로를 보실 때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때는 낮게로 바꿔두시면 도로를 가리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티맵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과 실제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티맵 사용자가 현재 제일 많다고 하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제대로 티맵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혹시 네이버 지도를 길찾기에만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핵심 기능들을 마스터하고 길찾기부터 맛집과 장소 탐색 등 네이버 지도의 100% 활용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제 운행 시에 네이버 내비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운행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앞쪽 사거리에서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사거리까지의 거리 표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속도 표시도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운행 화면을 잘 보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좌회전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표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거리에 보시면 30이라는 표시가 보이죠.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화면을 잘 보시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전체 경로 중에 중간에 사고나 또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판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운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신호등과 속도 제한 표시 나오죠. 자, 신호등과 60도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운행을 하실 때 이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혹시나 단속이 돼서 필요 없는 벌금이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 표시 지난 다음에 화살표가 우측으로 꺾여 있죠. 자, 그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도로로 주행할지 여기에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봤던 사고 표시 같은 게 여기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사고라고 보이게 되죠. 거리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터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더니 사고라고 하고 도로 파손 포털 정보라고 하죠. 주의 운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고 표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주위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도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경우 손으로 터치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주행 중에 경로상에 이런 표시가 나올 때는 꼭 한번 터치를 하셔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빨간색으로 깜빡이죠? 이것은 속도 제한 구역이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제한 속도보다 더 많이 달리고 있는 거니까 꼭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톨게이트 나오네요. 자, 거리와 그 다음에 비용도 아래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통행료가 얼마라고 중앙에 크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경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왕이라는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표시가 되죠. 경로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서 지도만 잘 보시면 훨씬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날 경우에는 하이패스와 일반 톨게이트 표시가 따로 나오게 되죠. 하이패스가 127번이네요. 운행하실 때 톨게이트를 지나실 경우 이렇게 미리 하이패스와 하이패스가 아닌 부분 확인을 하시고 미리 차선을 이동해서 움직이시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자, 네이버 지도 실행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부터 생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지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번 화면 구성이나 레이아웃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부분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중앙에 본인의 위치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본인의 위치고 앞쪽에 있는 화살표가 본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뒷면을 땅과 평행으로 두신 다음 그 상태에서 크게 팔자를 그려주시면 위치를 제대로 찾게 됩니다.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창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본인 위치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주변에서 많이 찾는 장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위치 근처에서 스타필드라든지 성곽길, 타임빌라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거리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5위에서 10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더 내려가시면 5위에서 10위까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들 정보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타임빌라스 여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별점과 리뷰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영업 종료 시간이라든지 거리, 정확한 주소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를 눌러서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한 장소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전화를 거시면 되겠죠.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에 예약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네이버에서 일일이 찾아서 전화하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 지도에서 해당 장소를 검색하신 다음 전화 버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리뷰도 확인할 수가 있죠. 리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문자들의 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야 할 때 초행길일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미리 지도나 거리 뷰를 확인을 하시고 이동하시면 주차장 정보라든지 그 주변 상황을 알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 뷰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은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는 실제 거리 뷰를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장소로 운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 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동하시면 보다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행길에는 항상 이 거리 뷰로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초행길일 때는 항상 이렇게 거리 뷰를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거리뷰에서 새로 바뀐 부분은 도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거리뷰 상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측으로 진행을 하면 화서역이고요. 좌측으로 진행하면 버스터미널이네요.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변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최근에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이전에 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거리뷰 우측 하단에 있는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줄이면 지도와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리뷰를 터치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X 누르면 다시 닫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존에 많이 가는 이런 장소들을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국 트렌드를 누르게 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많이 찾는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은 지금까지 내가 이동한 곳들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내가 갈 만한 곳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자, 이런 추천 장소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지도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지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장소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죠.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약국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차장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주차장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따로 주차장을 검색할 필요 없이 이렇게 현재 내 위치 주변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내가 앞으로 갈 곳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검색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자, 경복궁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경복궁 위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그 주변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주로 음식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할 경우 검색한 장소 뒤쪽에 원하는 곳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주차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 주차장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편의점이라고 치면 주변 편의점도 보여주게 되겠죠. 목적지로 찾아가실 때 랜드마크를 검색해서 운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랜드마크 주변의 장소를 직접 입력을 해서 찾으시면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주변 주차장을 검색해서 주차장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주차장을 확대해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주차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경복궁 주차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도착을 누르면 경복궁 주차장으로 바로 운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뷰라든지 사진, 주변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뷰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뷰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동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별 표시를 누르면 자주 가기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주 가기 목록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자주 이동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리뷰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찍 가면 자리가 있다고 하고 주차 공간이 넓다고 하죠. 매표소에 가기에 제일 가깝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리뷰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실제 주차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목적지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터치한 다음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할 수도 있죠. 자, 음성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창덕궁. 그러면 아래쪽에 내가 말한 목적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길 찾기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현재 내 위치가 나오고 아래쪽에 도착지 입력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도보, 자전거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시간 추천이 우선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추천, 큰 길, 무료, 거리,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주로 운행을 하실 때 실시간 추천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시간만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거리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천은 1시간 29분인데 42km인데요. 거리 우선은 37km인데 1시간 35분이죠. 대략 5분 정도 차이 나는데 거리는 좀 더 가깝습니다. 그 대신 통행료가 조금 더 나오죠. 그 다음 우면산로는 2분이 더 줄었네요. 우면산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면산로 경로가 나오게 되고, 우면산의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죠. 자,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사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네요. 자, 이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추천의 경우에는 중간에 막히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판단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면산로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대신에 공사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아래쪽에서 나중에 출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0분 후에 출발하면 5분이 더 짧아지고요. 1시간 후는 33분하고 비슷하게 걸리죠. 자, 그 다음 1시간 30분 후에는 2분이 더 짧아지고 2시간 후에는 5분이 짧아지겠죠. 이 경우는 30분 후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실시간 추천을 선택하고요. 나중에 출발을 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30분 후에는 5분이 더 짧아지고 2시간 후에 5분이 짧아지네요. 앞서 우면산로나 추천 경로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추천으로 이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안내 시작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안내가 시작되고요. 어떤 경로로 가라고 지도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주면 지도가 뒤쪽으로 눕게 되면서 3D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2D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내 위치로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죠. 중간에 막히는 곳이라든지 지체되는 곳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원활이고요. 주황색은 지체, 빨간색은 정체죠. 자, 그 다음 우측에서 주차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도착지 주변에 주차장 확인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지 근처에 주차장을 미리 검색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도착지로 검색한 다음 주변 주차장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주차장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도보로 139분 8.3km나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곤란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차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주차 눌러줍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주차장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주유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경로 중간에 있는 주유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도착지 근처가 아니고 이동하는 경로 중간에 있는 주유소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유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실제 지도상의 주유소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전부 주유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도착지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도착지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상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도착지를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운행 중에는 키보드로 입력하기 곤란하죠. 자, 그럴 때는 이 음성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음성 입력 선택하고요. 창덕궁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경로가 다시 창덕궁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현재 운행 중에 경부 고속도로 상태도 보여주게 되네요. 자, 그걸 터치하시면 고속도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가는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언제든지 지도를 움직였을 때는
내 위치로를 눌러서 현재 내 위치를 지도 중앙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동 중에 새로 고침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실시간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특히 이 실시간 버튼은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왔다든지 또는 많이 정체되는 곳이 앞쪽에 있을 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경로를 변경해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눌러서 이동을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금방 여기에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네요. 자, 눌러주시면 무슨 공사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방향 4차로 유지 보수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중간에 경로 중에 표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씩 터치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도착 예정 시간, 도착 예정 소요 시간, 거리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우측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안내 음성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경고음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때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안내 음성 크기가 꺼져 있어서 그렇죠. 자, 그때 이 안내 음성 크기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주행 설정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 변경 반드시 켜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선의 교통 정보 표시도 켜주시는 게 좋겠죠. 막히는지 원활한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동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 위에 차로 정보 표시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안내 설정 들어가시면 과속 단속 카메라 안내를 언제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속도로에서 80km 이상 단속 카메라는 되도록이면 먼 거리에서 안내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50에서 80km 정도는 600m, 50km 미만은 300m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변경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속 카메라 경고음인데요. 경고음을 즉시 3km, 5km 초과시마다 울리도록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안내 설정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안내 설정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지도 설정 들어갑니다. 자, 교통 정보는 표시하는 게 좋고 CCTV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한 장소 표시도 해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동을 하실 때 내가 저장했던 자주 가는 장소들이 보이게 되면 일일이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터치해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야간에 운행을 하실 때 지도가 까맣게 나와서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야간에 운행할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이게 할 수 있죠. 자, 우측 하단 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모드가 야간 모드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사용 안함을 지정을 하시면 야간에 이동할 때도 밝은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지도 뷰 모드도 2D나 3D 중에 원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북 고정이 가끔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도에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운행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북 고정은 꺼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리고 내 차 아이콘도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죠. 지금은 화살표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모양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지도를 재밌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선의 교통정보 표시라든지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지도 위에 차로 정보 표시, 신호등 정보 표시, 건물 입체 표시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죠. 자, 얼마 전부터 신호등 정보도 표시가 되도록 바뀌었죠. 물론 이것은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에 서 있을 경우 그 사거리의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지도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행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자,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지도상의 글자 크기라든지 안내 음성도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동 중에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안내 음성이 나오면 음악 소리가 작게 바뀌죠.
그런데 나는 음악 소리 변경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안내시 미디어 자동 조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 멘트가 나올 때도 음악 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 변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 기능과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비게이션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하셔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